박균택 의원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본질이 전에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박균택, 박균택, 방금, 아, 박준태, 우리 저는 무소속이에요, 비교섭이에요, 잘 몰라요, 박준태 의원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무슨 조희대 대법원장 그 대선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조작이니 뭐니 계속 주말 내내 국민의힘이 떠들고 있습니다. 허위 날조 정치 공작이라고 AI 조작이라고. 안타깝게도 AI 조작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제보자가 명확히 있고 음성 변조가 어떻게 AI 조작 허위입니까?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이야기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경원 의원 고소됐습니다. 제 옆에 왜 자리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진우 의원 곧 고소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 지시기 바라고요. 해당 열린공감TV 공짜장 썰전이란 프로그램이 좀 무섭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여기서 의혹 제기한 게 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위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팩트가 됐지요. 김건희와 관련된 김혜성 집사가 금융게이트의 핵심이다. 팩트가 됐습니다. 김건희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실로 드러났죠. 통일교가 공천 개입하고 금품 수수하고 있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불안하셔가지고 정신승리하시고자 유체이탈 화법을 계속 쓰시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적당히 거짓말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 대변인이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변인의 공식 논평으로 저를 시정잡배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시정잡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시정잡배가 누군가. 한량처럼 떠들면서 저작거리에서 점잖지 못하게 노는 사람을 시정잡배라고 한대요. 제가 저작거리 좋아합니다. 전통시장 가서 막걸리 먹고 상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적절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불이익, 서민들의 불이익을 만들어내는 자가 누구이냐? 사전적으로 몰입배라고 나오더라고요. 몰입배. 내가 시정잡배면 국힘은 몰입배입니다. 몰입배. 본질이 하겠습니다. 자, 백혜령 경정 참고인 신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도 마약 게이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제가 그동안 백혜령 경장이 말씀한 내용 여러 언론과 제보된 내용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여기에 좀 보완하실 부분이 있거나 또 제가 질의한 내용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마약 사건 은폐 축소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초로 기억을 하는데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초대형 규모의 국제 마약 밀반입이 이어졌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더라고요. 1월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10kg, 20kg 단위로 반복적으로 밀반입이 이루어지다가 급기야 100kg 규모까지 확대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밀반입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루트가 활용됐다고 하는데 세관 직원 비호 정황, 전용 통로 악용, 보안 사각지대 활용 등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수법이 총동원되었는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도대체 공범들이 동시에 입국했음에도 일부만 체포되고 나머지는 통과되는 등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축소하고 사건을 분리해서 기록을 은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 미흡이 아니고 검찰의 조직적인 은폐 축소의 정황이자 검찰 수사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지검의 은폐 축소 정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2월 5일에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우에히아가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날 입국한 공범은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천지검은 우에히아만 검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사가 차단된 정황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세관에서 직원들이 마약 운반자를 비호하거나 통과시킨 정황이 있었고 4명의 세관원이 특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과장, 청장, 대변인실까지 조직적 관리 의혹으로 확대가 되는데 전용 통로나 보안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밀수품을 직접 운반해줬다는 증언까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최소 6차례에 걸쳐서 16kg, 20kg 단위 밀반입이 이어지다가 100kg 규모까지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지검은 CCTV 추적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합수단으로 사건을 이관하지도 않았고 기록을 분리 은폐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 직원들이 자살할 정도의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 의도적 은폐의 실체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은폐 축소 영향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 2월 27일 마약 조직원 3명이 김해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의 핵심 지휘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마약 밀수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명동 벤틀리 사건, 나무도마 위장 화물 밀수 사건 등 주요 자료가 합수단으로 이관되지 않았고 별도로 관리하다 은폐까지 했습니다. 인천세관의 비리 정황 역시 적극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전용 통로 악용, 관세청 지휘부 및 용산 보고라인까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아예 차단해버렸고요. 최초 우회이하 검거 전으로 입국한 공범과 반복되는 밀수 루트에 대한 수사 지휘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안보실 보고 직후에 밀수 조직 중에 수사 사실이 알려졌다는 증언까지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네, 뭐 기가 막힌 일이죠. 중앙지검 고위지휘 라인이 외부 정보 공유 통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엿보입니다. 결국 중앙지검은 시간경과 기록 삭제를 핑계로 수사를 지연 축소했고 합수단 이관을 차단했고 공범 수사를 막아 단일 피의자 사건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이 마약 게이트에 대한 검찰 책임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인천지검과 중앙지검 검사들의 행위는 단순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됩니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대형 마약 사건에서 검찰이 본연의 의무를 고의로 저버리고 사건을 은폐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비검찰에 대한 승진 보상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심각한 문제는 사건 은폐와 축소에 연루된 검사들이 오히려 승진 영전을 했다는 점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화면 보시면 당시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관련자들의 조직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사람들이 초대형 마약 사건을 은폐 축소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입니다. 인천지검에서는 지검장이던 심우정, 강력부장이었던 김현실이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강력부장 신준호 그리고 강력부 부부장이었던 윤국건이 핵심 라인에 있었습니다. 조직도의 지휘라인 전체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이후 승진과 영전을 했습니다. 이후 마약 수사를 하는 부서에 있거나 일부는 현재 합동수사팀에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비위를 스스로 수사하는 구조, 이게 국민 상식에 부합합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PPT 주세요. 자, 심우정 보겠습니다. 마약 게이트 은폐 이후에 승진해서 인천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갔어요. 다음 PPT 주세요. 신준호 마약 게이트 은폐 이후에 승진해가지고 강력부 부장에서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다음 PPT 주세요. 윤국건 부장검사 강력부 부부장에서 부장검사가 됐어요. 지금 인천세관 마약 사건 합동수사팀 단장을 보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주세요. 김현실 마약 게이트 은폐 의혹 이후에 승진해서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가 됩니다. 현재 대검찰청 마약기획관 보임되고요. 다음 PPT 주세요. 예. 지금 이 구조 속에서 앞으로 어떤 마약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천세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은폐했다는 사람들이 검찰의 주요 보직에 가서
다 승진해가지고 심지어 현재 마약 사건에 개입하고 있고 지휘하고 있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합수팀을 대검 마약 조직부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김은정 검사가 마약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대검찰청 구석구석의 고위 간부로 마약 사건 은폐 의혹에 있는 검사들이 있는데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검찰이 이거 수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둑이 셀프 수사하는 거죠. 모두 셀프 수사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저는 지금 검찰이 이거 수사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언을 여기서 마치는데요. 백희령 경정님 본인이 생각하시는 또 이 수사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마약 게이트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서 위법행위를 했던 이 검찰 게이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요. 관련 권력기관들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공항에 말레이시아 조직원 21명의 조직원이 12차례 침투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연인으로 따지면 36명입니다. 23년 1월 23일부터 계속해서 들어오다가 우연찮게 2월 5일 날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가 됩니다. 이 검거된 경위는 우리 나경민, 김정민 수사관이 얘기했듯이 기계적으로 일을 해서 검거가 된 거예요. 기계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근무한 게 아니고 배운 대로 원칙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선배들이 자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전자통관 시스템을 지우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피스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피스를 걸었을 때 4명이 들어왔는데 1명만 검거되고 3명이 도망갔습니다. 3명이 도망간 사실을 인천지검 강력부 김현실 부장검사팀에서 빨리 인지를 하고요. 추적 수사를 했습니다. 추적 수사를 했는데 1시간 정도 추적 수사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가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통과해서는 안 될 곳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김현실 부장팀에서 심우정에게 보고했고 대검 컨트롤타워인 신봉수 그때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바로 보고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이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이 공항을 통제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해서 막은 거죠.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본 사람들,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공직자들은 뭐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날 메시지를 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한동훈이 2월 5일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월 6일 날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국의 지검장 마약 유통책 정확히 엄정하게 검거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심우정한테 경고 메시지를 내지만 심우정이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마약 조직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그때 뒤를 봐줬던 공범에 가담했던 인천 세관 직원들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예 관리를 합니다. 그걸 지켜보다가 2월 27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해공항을 내려갑니다. 그때 그 김해공항에 내려가지고 3명을 검거해 왔는데 이 3명이 기존에 있었던 범죄 사실을 다 자백을 합니다. 인천에 1월 27일 날 세관 직원들이 도와줬던 그 상황.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최혁진 의원님, 최혁진 의원님은 추가 질의는 할 수 없고요. 증인은 계속된 발언을 계속하면 됩니다. 위원장이 허용하는 겁니다. 마약 조직원들이 이전에 들어왔던 사실들을 모두 자백을 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진행하십시오. 네. 진행하십시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마약까지 막으려고 그래? 마약까지 막으려고 해요? 마약범 적절히 왜 말이 많아요? 자, 서영교 의원님, 일단 대꾸를 하지 마세요. 자, 증인한테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